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서고 있죠. 828억 원대 순매도입니다. 사실 어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원이 넘는 순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최장기간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이, 매수 행진이 멈추는 건 아닌가라고 잠깐 우려를 했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또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결국에는 최장기간 순매수 행진을 또 이어갔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또 순매수를 하더라도 그 규모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의 박세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모시는데요. 네. 먼저 최근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최근 외국인 동향 좀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요. 연초 이후에 지금 그림을 먼저 보시면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뱅가드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 7월 말까지 외국인 누적 순매수로 보면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14조 원 정도 샀고요.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 순매수로 보면 한 4조 원 정도 플러스로 산 이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9월 4일 정도의 자료로 외국인이 7월 말 이후에 한 15조 정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거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요. 예. 그렇게 큰 폭의 차익 실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해서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추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7월 말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환율로도 수혜를 보고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으로도 외국인이 사서 수익을 본 그러니까 환율로도 수익을 내고 주가로도 수익을 낸 이런 종목들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하나 같은 종목들이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같은 전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예. 예. 네. 예, 하나 같은 케이스가 그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정도에서 1,050원 정도로 하락하는 구간에서 주가는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계속 산 종목이 이런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표를 보시면 한국타이어, OCI, 하나, 그다음에 동국제강, 현대미포 이런 것들이 7월 말 이후에 외국인이 그 환율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환율로 수혜보고 주가로도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외국인이 팔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트리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크게 외국인 수급을 안 좋은 쪽으로 걸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중국 경기 이런 거에 대한 뭐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으로 보면 강도는 약해질 수 있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도는 약해질 수 있지만 긍정적인 외국인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외국인의 추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그림을 좀 보시면요. 네. 예. 요 자료는 제가 계속 9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관련 펀드가 크게 보면 그룹으로 4개가 있습니다. 아시아 엑스제팬, 그다음에 GEM, 퍼시픽 글로벌 펀드가 있는데요. 이것들의 한국의 역사적 평균 비중을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8.19%였습니다. 근데 7월 말 기준으로 한 6.43%였는데 어제 종가로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 거의 평균 수준인 8.19%까지 거의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평균까지 7월 말 이후에 매수한 금액이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평균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 수급적으로 보면 강도가 약해질 수 있는 포인트가 이렇게 평균 수준까지 회귀했기 때문에 강도는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로 봐도 10년 평균 수준까지 좀 도달한 상태이거든요. 한 35%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외국인의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또 평균을 내봤을 때 지금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식 보유 비중이
평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전처럼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약간은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둔화가 됐을 때 그동안 또 펀드 환매 물량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또 순매도에 나서야 했던 기관이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주면 좋을 텐데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기관의 환매 물량이 외국인이 계속 한국 시장을 사는 구간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환매 물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수가 얼마 정도에서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얼마 이후에 얼마 수익률을 보고 나갔다 이런 것들이 추정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좀 정확한 추정은 불가하지만 한 지수가 2050포인트 이상에서는 환매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약해지는 구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관 수급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약해졌을 때 또 그동안 외국인의 수급 강도가 강해서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또 키 맞추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까지 드세요? 아무래도 대형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뭐나 경험적으로 볼 때,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구간에서는 대형주가 강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외국인 매도 구간에서는 중소형주가 강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실적 시즌인 10월하고 11월에 중소형주가 좋은 요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라도 10월 말에서 이제 11월 초까지는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소형주 테마나 이런 것들에 쏠리는 중소형주보다는 실적이 견고히 나오는 종목들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종목으로는 캠시스, 조이시티, SBI 모기지,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2014년 실적이나 4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차트로 쭉 보여주신 종목군들 있잖아요. 외국인이 환차익도 그동안 또 쭉 이 종목을 순매수해서 환차익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주가 자체도 많이 오른 종목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또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지만 트리거 포인트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개인들이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어떨까요? 제가 투자자라면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외국인이 많이 사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은 위험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중소형주를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외국인의 수급 다양하게 다각도로 또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종목군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KB투자증권의 박세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